반갑습니다. 윤술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한 발 한 발 따라오시면 어느새 사주가 읽히고 분석이 됩니다. 자, 명리심리 코칭 4강인데요. 오늘은 오행의 상생 상극을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 상생을 할 텐데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명리 심리 코칭 이 시간에 수업의 단원을 얘기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명리학의 기원과 기초에 대해서 하고요. 자,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합니다. 음양 오행에서는 사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팔품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 사령, 당령, 하늘에서 주는 명령, 사명, 소명입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 자, 세 번째 단어는요, 천간과 일간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번째 단원에서는 육신과 격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다섯 번째 단어는 육신의 생화극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 또 여섯 번째 단원에서는 사계와 이제 조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상극 명리학의 기초 부분이에요. 음양 오행에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하는 부분은 목생화는 무엇이고 수생목은 무엇이고 화생토는 무엇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오행의 상생상극, 자, 명리학 기초 부분입니다. 자,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오늘 이 시간은 상생만 봐볼게요. 자, 우리가 생년월일을 탁 이렇게 만세력에 넣었더니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기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자을축 이런 계묘 갑인 병진 정유라고 하는 이 60갑자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연 생년 생월 일 시까지 해서 사주가 나오고 8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타고난 이 음양오행의 에너지의 균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나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지금 수가 필요한데 수운이 오고 있는지, 내가 토가 좀 부족한데 토운이 왔는지, 혹은 토가 너무 많은데 또 토가 왔는지, 이러한 것들 대운을 살핍니다. 대운은 인간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또 하늘에서 주어진 너의 준비하라, 그래서 삶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세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운이 옵니다. 계묘, 갑진, 을사, 병호. 그런데 똑같은 이 연운, 해운이라고도 하고 매년 오는 거라서 우리 세운, 연운, 해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똑같은 운을 맞이하지만 내 사주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느끼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월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운도 60갑자로 쭉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또 월을 딱 찍으면 또 일운도 쭉 60갑자로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우리의 사주 구성이 우리는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음양의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지만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자연의 흐름처럼
자연과 우주가 원하는 것처럼, 우주가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가지 않고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부족하거나 너무 넘치거나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울 것인지 비울 것인지 그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런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오행의 상생상극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목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토로 가고, 토에서 금으로 가고, 금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목으로 가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날생자를 쓰는데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했다. 나오게 했다, 세상에 나가게 했다, 살려주었다, 뭐 생하게 했다, 도와주다, 보태주다, 자라게 하다 등등. 자, 목은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먹어야지, 응?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쭉쭉 올라와야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새싹에 물을 줘야죠. 물을. 그래야지 새싹이 피어나죠. 그리고 나무는 또 태양이 있어야 또 자라죠. 태양이 하는 일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태양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로 인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나무가 태양이 있어야지 또 자라죠. 태양 쪽으로 가서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수라고 하는 아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를 다 먹고 나면, 열매를 저장하고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이 생기잖아요. 거의 그 씨앗의 형태를 우리가 수라고 합니다. 가장 수렴되고 단단한 형태. 그래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다시 꽃이 되고, 나무가 꽃이 되고, 네. 금이 열매이고, 자, 수는 씨앗의 형태이고, 금이 열매이고, 수는 씨앗이고. 자, 여기 이제 나무가 자라죠. 이제 자랐어요. 나무에는 꽃이 핍니다. 자, 그 꽃이 피면요, 거기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 매듭을 짓게 되죠. 단단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가지 끝에 꽃이 열렸다가 여기가 단단해지죠. 열매가 맺고 여기가 단단해져야지 이제 톡 끊어서 열매를 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다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토가 존재하고, 여기도 토가 존재하고, 이렇게 매듭이라고 하고, 또 자,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나무는 불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하죠. 우리 뗄감을 떼요. 모닥불을 이렇게
모닥불이 잘 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죠. 불이 꺼지려고 하면 나무를 하나씩 넣으면 되죠. 종이도 나무로 만든 거죠. 이렇게 딱 넣으면 불이 펴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불을 생기게 하고, 또 불은 이 나무가 불에 다 타서 이제 재가 돼 버리잖아요. 불도 꺼지고. 그러면 그 재가 쌓여서 뭐가 재가 되면은 흙이 되죠. 다 타면 흙이 돼요. 또 그 흙이 쌓이고 하면은 퇴적암이 되죠. 그래서 암석이 됩니다. 그래서 암석 속에 또 보석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 속에서 안반에서 또 물이 나오죠. 물이. 이렇게 세상의 우주의 자연의 원리는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생장성멸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만 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또 학교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가서 더 자리를 굳히고, 그죠? 자리를 굳히고 더욱 이제 승진해서 가장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내려와야죠. 이제 쉬어야죠. 정년퇴임을 하고. 그래서 수는 쉬는 거예요. 자, 태어나서 우리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죠. 유아가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인이 돼요. 사회인이 되었다가 여기 중년에 이릅니다.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죠. 중장년을 이르러 이제 금생수 하면 노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로 가면 죽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없어지나요? 나는 없어지지만 나의 자녀가 남죠. 그래서 수생목 하면 또 자녀인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세상이 되어 있고 인간도 자연처럼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의 상생입니다. 상극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하는 오행 다시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금생수. 자, 목생화는 나무는 불을 살린다 해서 목생화. 자, 화생토는 불에 탄 재는 흙이 된다. 화생토 또 매듭을 짓는다고 했죠. 토생금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흙은 광물이 되고 또 금생수는 그 금이라고 하는 안반에서 물이 나오는 거다. 물은 나무의 생명이 되더라. 나무가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더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수생목.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이 각각 다르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임을 또 알 수 있어요. 사실 물이 다르고 목이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우리 화가 다르고 불이 다르고 토가 다르고 금이 다르고 수가 다르지만 이 다르지만 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태가 변한 거죠. 씨앗이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가지와 꽃이 되고 이 새싹이, 그러니까 씨앗이 이 목은 새싹이 되고, 자, 이 새싹이 피어서 가지와 또 이제 화로 꽃이 되고, 그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갖은 이 세월을 거치죠. 세월을.
그 세월을 거쳐서 토라고 하는 이 토생금을 거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금생수 다시 이 열매는 씨앗을 남기죠. 이런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생하는 오행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